지금부터 조국혁신당 공개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입니다. 네, 먼저 황운하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내란 사태가 정리되지 못한 채 장기화되면서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숨죽이고 있던 내란 세력들이 발호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수계를 지키겠다면서 한남동 관저로 몰려가고 있고 법원의 체포영장 자체를 부르는 발언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을 충격과 불안으로 내몰았던 12.3 내란 사태를 진영 간 대결 정도로 변질시키려는 내란 동조 세력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가장 큰 원인은 공수처가 내란 수계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장 집행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은 오동훈 공수처장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경찰은 당일 영장 집행을 막는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공수처가 이를 막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아서는 사람들을 더 강한 물리로 제압하는 게 공권력의 기본입니다. 그 정도의 담력도 없으면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작 5시간 반 만에 영장 집행을 포기하고 그 뒤에도 체포기한 만료시까지 무기력하게 시간만 허비하다가 영장 집행 기한 만료 하루를 앞두고 국수본에 근거도 없는 체포영장 집행을 떠넘긴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도 수사권을 유지했다고 또 발표했습니다. 영장 집행에 수 있는 불씨는 두려우니 그 책임은 국수본에 떠넘기고 폼나는 수사권을 해보겠다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그렇게 영장 집행에 자신이 없으면 아예 국수본에 사건 일체를 재접하는 게 낫습니다. 국수본이 수사의 주체가 된다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논란 등 모든 시비거리가 해소됩니다. 국수본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하는 절차를 거쳐서 영장 집행도 국수본 주체가 되면 됩니다. 국수본 체포영장을 받을 때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도 함께 받아서 현장에서 이들을 특수집행방해, 직권남용, 범인은닉 등의 현행범으로 모두 모조리 체포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와 하수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목숨을 걸고 무모한 저항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들을 제압하려면 내란 일당을 체포하는 공직자들도 특단의 결기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유약한 모습으로 어설프게 현장 판단을 그르치지 말고 경호처장 체포 등은 국수본에 제대로 맡기길 바랍니다. 국수본부에게도 당부합니다. 국수본은 명운을 걸고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해서 치밀한 진압 전략을 세운 후에 경호처의 불법 저항 시도를 완벽하게 제압하길 바랍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은 4인 1조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 방식 그대로 공무집행 방해범들을 4인 1조로 끌어내길 바랍니다. 또다시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들을 그대로 두고 물러서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1차 영장 집행이 실패하니 저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십시오. 적반하장격으로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150명을 고발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촉거리가 되어서야 공권력의 우신이 서겠습니까? 폭설을 맞으며 엄동설 속에서 밤을 지샌 키세스가 된 분들을 저들의 조롱거리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2차 집행은 결코 실패가 없어야 합니다. 경호처의 물리적 저항을 예상 못한 사람입니다. 어떤 이유로
실패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혜민 정책위 수석 부의장의 현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멈춰버린 대한민국의 경제 그리고 혁신, 정부 여당 정신 차리고 현실 직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이혜민입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대한민국의 시간이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은 요즘입니다. 정치가 우리나라의 경제와 혁신 모두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그리고 국무위원 여당이 하루빨리 정신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기 바라는 마음에 오늘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경제 그리고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를 아깝게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지 윤석열 내란 수계의 망언과 망동이 우리나라에 미친 나비 효과가 얼마나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ICT 융합 전시회인 CES가 현지 시간 기준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2025년 CES의 화두는 기승전 AI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제정한 지금,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시기를 맞은 지금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개최되는 행사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미 전 세계의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이번 CES 전후로 해서 중대한 AI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연간 800억 달러, 한화로는 117조 7,600억 원을 투자해서 전 세계 거점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미국의 AI 패권을 위해 AI 수출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는 계획을 이미 내놓았습니다. 그 치열한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개인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혁신의 시간은 제도가 따라잡지 못할 만큼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해서 행정부와 입법부는 확장성과 지속성을 가지는 정책을 내어놓고 대한민국이 이 혁신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봅시다. 그야말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내란 사태 직후 탄핵과 수사 변수가 등장할 때마다 주식, 외환 시장은 멀미가 날 정도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인 임명 꼼수와 내란 수계 윤석열 씨의 난데없는 버티기는 대한민국 국정 공백 장기화로 인해서 국가 신인도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위한 혁신적으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대통령 놀이에 심취한 최상목 권한대행, 귀하는 지금 어떻게든 혁신을 이뤄나가려는 우리 국민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귀하는 화려한 학력과 경력으로 포장만 그럴싸한 희대의 기회주의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수준에 딱 맞는 경제부총리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 보유액은 12월 말 기준 4,156억 달러입니다. 마치 4천억 달러 지켜냈다 하면서 언론에서 떠들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상태가 안 좋습니다. 금융기관들의 달러 예치가 몰린 연말 효과를 감안하면 아주 낮은 수치고 5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시절이었던 2015년 10월 미르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회의를 청와대에서 나흘 연속 주재했고 미르재단 관련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위증 논란도 제기된 바 있는 당사자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경제 지표 폭망으로 시작했고 경제는 보수라는 그럴듯한 환상을 처참하게 깨준 장본인입니다. 동시에 제일 중요한 건 이번 내란 사태의 공범입니다. 역사에 더 죄를 짓기 전에 헌법재판관 구인체제 완성, 이후 전달될 특검법 수용, 경호처에 대한 체포영장 수용 명령 3가지를 행하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해야 경제 폭망 멈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권한대행이 또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도 경고합니다. 내란에는 어떠한 정당성도 있을 수 없습니다.
쿠데타의 본질은 초헌법적 장기 집권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동조하는 것 자체가 내란 공범이고 이에 따른 수수는 합당한 처벌만이 답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위에 세워진 국민힘이라는 공당의 가치를 스스로 내던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귀 정당은 이미 통합진보당에 적용되었던 위헌 정당 해산 조건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누구를 내세우든 만년 여당이고픈 단 하나의 욕심에 눈이 멀어 선을 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라는 공당을 지켜내기 위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란 세력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국회로 돌아와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대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대한민국 경제 살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조국혁신당 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겠습니다.